안녕하세요, 힘쌤입니다. 오늘은 교직원 결핵 검진과 잠복 결핵 감염 검진 업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힘쌤의 보건실. 옛날엔 교직원 결핵 검진이란 업무가 업무 분장에 써있지도 않고 공문이 따로 내려오지도 않았었는데요. 잠복 결핵 감염 검진 실시 의무화가 되면서 그때부터 공문이 내려오고 교육청별로 학교 보건 건강 증진 계획에 감염병 예방 관리 측면으로 이런 내용이 추가되기도 했어요. 신규 복직 선생님들이 결핵 검진 업무를 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점은 그냥 업무로도 바쁜 3월에 결핵 검진까지 신경 써서 챙겨야 된다는 점인데요. 뒤에 업무 설명 들으시면 이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먼저 결핵 검진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결핵 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결핵 검진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법령에 보면 결핵 검진 등이라고 나와 있죠. 결핵 검진 등에는 결핵 검진과 잠복 결핵 감염 검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걸 일단 기억해 두셔야 뒤에 내용이 이해되실 거예요. 결핵 검진은 다들 건강검진할 때 하시는 흉부 엑스레이를 통한 검진입니다.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활동하진 않지만 잠재되어 있는 결핵균을 발견하는 검진이에요. 편의를 위해서 엑스레이를 통한 결핵 검진은 결핵 검진,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은 잠복 결핵이라고 말할게요. 먼저 검진 주기입니다. 결핵 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과 제2항에 나와 있어요. 결핵 검진은 매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학교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3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핵 검진은 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년에 받은 검진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올해가 2025년이니까 올해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결핵 검진을 받아야 돼요. 직장인 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의 홀수년 출생자는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으면 자동으로 결핵 검진이 완료되는 거고요. 짝수년 출생자는 별도로 결핵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내과든 산부인과든 보건소든 엑스레이 촬영이 가능한 곳이면 어디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12월 31일까지 모두가 결핵 검진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신경 써야 되는 점은 신규 채용자와 6개월 이상 휴직자 혹은 파직자 교직원인데요. 이분들은 다시 근무하게 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결핵 검진을 완료해야 됩니다. 신규 채용자랑 6개월 이상 휴직하거나 파견 다녀온 교직원을 파악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분들을 데리고 3월 안에 검사까지 완료하도록 해야 되니까 신규 선생님께는 더 어렵게 느껴지는 업무가 교직원 결핵 검진이에요. 잠복 결핵은 학교에 소속된 기간 중에 한 번만 받으면 돼요. 원래 검사 기한이 없어서 퇴직 전에 한 번 받으셔라 정도로 안내했었는데 2023년에 법안이 개정되면서 검사 기한이 생겼습니다. 신규 채용되는 교직원은 채용 한 달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도록 바뀌었고요. 기존의 학교 교직원은 모두 2023년 6월까지 완료했어야 됐어요. 코로나로 바쁜 와중에 일이 겹쳐가지고 이때 정말 정신없었어요. 일을 안 하고 있는 휴직자까지 포함해서 다 받으라고 해가지고 막 휴직자 찾아서 다 받으라고 연락하고 난리통이었습니다. 이 당시 근무하셨던 선생님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결핵 검진과 잠복 결핵 검사 대상자는 학교에 일하는 모든 종사자들입니다. 교직원 결핵 업무가 간단하게 보이면서도 까다로운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학교 교직원이라고 하면 학교 관리자, 교사, 행정실 공무원, 교육 공무직까지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학교로 꾸준히 출근하는 BTL 직원, 공익, 방과 후 강사, 시간 강사, 스포츠 강사 등등 모두 대상이 됩니다. 저는 경력이 차서 담당 업무 선생님이나 관리자분께 여쭤보고 학교에 어떤 사람들이 방문하는지 파악하기 수월하지만 신규 선생님들이나 학교 이동을 하신 선생님들이라면 바뀐 보건실 운영을 하거나 보건 사업을 하기에도 벅차고 이 학교에서 어떤 외부 프로그램 운영하는지 잘 모르니까 결핵 검진 대상자 파악이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어요. 그냥 실시 안 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결핵 예방법 제11조에 보면 학교장은 학교 종사자에게 결핵 검진을 실시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제34조를 보면 결핵 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잠복 결핵 의무 실시 기한이 끝나서 작년 2024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학교 교직원 결핵 검진과 잠복 결핵 검사 여부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실시되었어요. 지역별로 방식은 달랐지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곳도 있었고 실제로 답사를 나온 경우도 있어서 작년에도 난리였습니다. 힘쌤의 보건실. 여기까지가 결핵 검진에 대한 기본 정보였고요. 이제 업무
방법과 순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제가 하는 업무 방식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학교 상황과 업무 특성에 따라 수정해서 추진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검사 방법과 예산 정하기입니다. 지역 상황을 고려해서 학교 관리자의 의견에 따라 정하시면 되는데요. 검사 방법 첫 번째는 다 같이 공가를 내고 근처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해서 검진받는 거예요. 학년별 또는 부서별로 날짜를 정해서 가고 한 번에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하면 되는 방식이고,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일이 해결되고 신경 쓸 일이 줄어드니까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편한 방법입니다. 다만 검진 기관이나 비용 등을 알아보고 날짜도 잡고 협의해야 되는 사전 작업이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교직원 개별로 알아서 근처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해서 검진받도록 하고 알아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이에요. 검진 기관을 알아보거나 날짜를 정하지 않아도 되고 개별 책임이 되다 보니까 담당자 입장에서 업무 추진하는 데에 잡무가 가장 적은 편리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방문 결핵 검진을 예약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6년 내내 교직원 결핵 검진 업무를 하면서 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방문 결핵 검진이 뭐냐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대한결핵협회나 학생건강검진기관에서 결핵검진 차량으로 방문해서 실시하잖아요. 똑같이 여기에 요청해서 교직원 결핵검진을 실시하는 거예요. 결핵검진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한 다음에 기관에 전화해서 교직원 방문 결핵검진을 예약하면 됩니다. 검사 대상 인원이 어느 정도 되어야 검진이 가능한 곳도 있어요. 교직원 수가 적은 학교의 경우 근처 학교와 조인해서 함께 받기도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엔 학교 한 곳에서 검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수가 적은 학교에서 검진 대상자 수가 많은 학교로 출장을 내고 모입니다. 검진 날짜를 협의해서 정할 수 있는 곳이 있고, 협의를 못하고 검진 2주 전이나 한 달 전에 통보받는 곳도 있어요. 저는 신규나 6개월 이상 휴직 파견 교직원들을 생각해서 매번 3월 내에 방문 검진을 와달라고 요청드렸었어요. 검사 나오기 전에 기관에서 안내해 주시는 사항에 따라서 명부, 개인정보 동의서 등을 준비하고 서명할 수 있는 관리대장과 펜, 책상도 함께 준비합니다. 사실 이 방법이 업무 담당자 입장에선 제일 번거롭지만 저는 매번 교직원분들에게 검사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언제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확인하는 것보다 하루 날 딱 잡아서 누가 했고 누가 안 했는지 한 번에 파악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검진 대상자 입장에서도 굳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학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니까 편합니다. 저는 신경 쓸 게 좀 더 생기지만 나만 좀 더 괴롭자, 다른 교직원분들이라서 조금 더 편하게 해주자 해서 이 방법을 계속 이용했어요. 제가 지냈던 학교의 교직원분들이 모두 좋으셨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거고, 트러블이 있거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교직원분들의 편의까지 봐주면서 일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이 방법을 고수하진 않으셔도 돼요. 예산은 검진 비용 지원에 관한 건데요. 학교장 재량이라서 관리자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결핵검진은 7,000원에서 전액까지, 잠복결핵은 3만원에서 전액까지, 지원 대상은 외부 강사를 제외하고 학교 교직원 한정,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선생님께서 정하시는 건 아니고 관리자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간혹 주변 학교는 어떤지 알아보라고 하시거나 선생님의 의견을 여쭤보는 경우도 있어요. 협의하러 가기 전에 미리 주변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관리자와 협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검사 방법을 정했다면 교직원 관리대장 명부를 만들어요. 저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조사를 했는데 간혹 개인정보에 민감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은 시트에 입력하지 말고 개별로 메신저 달라고 함께 안내드렸어요. 관리대장 명부 양식은 별도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옵세하게 하시는 분들은 검진 날짜와 기관을 적도록 하시기도 하는데 잠복결핵은 이미 한지 시간이 꽤 지나서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지금 학교에서 오래 있기도 하고 제가 잠복결핵을 전체 교직원에게 시행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기관명이랑 날짜까지는 수집하지 않고 검진 여부만 표시하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보건소에서 모니터링 나왔다고 했잖아요. 보건소에서 직접 양식을 준 지역도 있어요. 이런 곳들은 해당 양식에 따라서 만들어두는 게 다음 모니터링을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전임 선생님께 여쭤보시거나 작년 문서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25년 하반기에 결핵검진을 받은 기관, 날짜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결핵관리 사이트를 구축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공기관 특성상 일이 늘어지면서 개통 자체는 계획대로 올해 하더라도 완전 연말에 개통을 하고 실제 이용은 빨라야 26년부터 될 것 같은데요. 사이트가 구축되면 선생님들도 매번 병원에 서류를 떼지 않고 조회할 수 있으니 조금 더 확인하는 부분에서 업무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는 검사했다는 병원 서류를 가져오도록 하거나 구두로 확인하셔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결핵검진 차량을 불러서 업무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결핵검진 차량으로 방문해서 검진받은 대상자를 추려해서 일부러 직장검진과 결핵검진안을 구분을 해놨어요. 저처럼 명단을 꼭 추려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구분하실 필요 없고 하나로 통합해서 결핵검진이랑 잠복결핵검진 2개만 놔두셔도 됩니다. 관리대장을 만든 다음에는 교직원 결핵검진 관리계획을 세웁니다. 결핵 및 잠복결핵에 대한 교육 내용, 결핵검진 관련 근거 법령, 검진 항목, 검진 대상, 검진 방법, 검진 기간, 비용 처리 및 지원 등 결핵검진에 대한 내용을 넣어서 간단하게 계획을 세우면 돼요. 완료되면 계획안과 관리대장을 함께 첨부해서 내부기한하고 결제를 받습니다. 결핵에 대한 교육이 필수로 바뀌어서 결핵검진 관리계획 안에다가 내용을 추가해서 넣고 정교직원 메신저로 교육 완료했다 써서 내부기한에서 결제받으면 편해요. 결제 완료되면 결제받은 내부 문서를 근거로 검진 비용 품위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품위하실 때 팁을 드리자면 완료 요구일자를 12월 31일 혹은 다음 연도 1월 초까지로 수정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업무가 1년 동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매번 품위하려면 행정 업무가 과다해지거든요. 처음 품위할 때 기한을 1년으로 잡아두면 그 기한 동안 검진 대상자가 검진받고 영수증을 행정실에 제출하면 돼서 행정 업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2월 31일에 검진을 받으러 가는 분들도 계셔서 저는 다음 연도 1월 초까지로 요구 기한을 잡아두는 편이에요. 품위까지 다 완료되면 교직원 안내하면 됩니다. 검진 대상, 비용, 지원, 검진 기간, 항목,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때 즉시 통보해야 되는 점, 미실시하면 학교장, 과태료 이런 내용을 담아서 안내하시면 됩니다. 안내할 때 교육 자료도 함께 보내고요. 결핵 양성이면 당연히 보건소 역학조사 들어가야 하고요. 그분은 음압 격리실에 격리해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잠복 양성이면 의사랑 상의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도록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당해 직장검진 대상자는 직장검진에 체스트 엑스레이를 이용한 결핵검진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장검진으로 가름되니까 건강검진을 받으면 된다고 덧붙여서 안내해 드릴 수도 있어요. 이제 학교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서 검사를 추진하고 1년 동안 업무를 추진한 다음에 검진이 모두 완료되면 결과 보고를 내부기한하면 끝입니다. 내부기한 시에 교직원 서명이 담긴 관리대장을 스캔해서 함께 첨부하고요. 행정실에도 교직원 결핵검진 완료되어서 이전에 올렸던 품위안을 지출 종료해도 된다고 알려주시면 좀 더 센스 있는 업무 담당자가 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자세한 업무 흐름과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지금부터는 주의사항과 업무에 유용한 팁들을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신규 6개월 이상 휴직 또는 파견자 놓치지 않기. 이분들은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진을 실시하도록 나와 있어요. 특히 6개월 이상 휴직했다가 복직하시는 분들은 복직 일자가 매월 1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신규 선생님들 또는 새로 학교를 바꾸신 분들이라면 이 학교에서 어떤 교직원이 변동했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핵검진 안내할 때 전체 쪽지로 안내드리기도 하지만 교관 선생님께 협조 요청 드려서 한 번 더 대상자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대상자를 확인해서 채용일 또는 재근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진을 하도록 안내드려야 합니다. 또 휴직자는 잠복결핵 검진 여부를 꼭 한 번 더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대부분 이전 보건 선생님들께서 휴직자도 잠복결핵 검사 받도록 안내하고 챙겼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빵꾸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해외휴직으로 검사를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장기간 학교를 떠나 계셨던 분들은 아무리 안내드려도 잠복결핵과 결핵검진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말 없다가 연말에 갑자기 저 잠복결핵은 안 받았는데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학교를 옮기셨던 저희 동기 선생님의 일화예요. 번거롭지만 전화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잠복결핵 및 검진자라면 1개월 이내에 검사 완료하도록 안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채용검진을 받은 교직원의 채용검진 일자 확인하기. 신규, 기간제 교직원, 외부 강사 등은 채용 시 잠복결핵을 받도록 다 안내하고 결과지를 내고 있어요. 잠복결핵은 1회만 받으면 되니까 검사 여부만 확인하면 되는데 결핵검진은 매년 받아야 돼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나 기간제 교직원은 필수 제출 서류에 채용 신체 검진이 들어가 있는데 6개월 이내인 것까지 가능할 거예요. 간혹 전년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채용 검진을 받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꼭 당해 연도에 검진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요즘은 교관 선생님들도 결핵검진 업무를 잘 아셔서 채용하실 때 새로 검진을 받아오라고 안내하시는 경우가 많긴 한데 이렇게 센스 있게
있게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결국 책임은 업무 담당자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일반 교과 선생님들의 경우 합격 후에 웨이팅을 하다가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1, 2년 전에 임용 최종 합격 때 채용 검진을 받고 올해는 안 받으셨을 수도 있어서 당해 연도에 검진을 받았는지 꼭 확인하고 받지 않았다면 3월 안에 결핵 검진 받도록 안내해야 됩니다. 세 번째, 급식실 종사자는 매년 보건증 발급을 받으시는데 거기에 결핵 검진이 포함되어 있어요. 대부분 하루 날 잡고 다 같이 공과 사용하시거나 출장을 내서 보건소에 검진 받으러 가십니다. 이분들은 별도로 결핵 검진 받으라고 하지 않고 보건증 발급 검사 받으면 관리대장에 서명하도록 영양사님이나 영양선생님께 안내드리면 됩니다. 물론 신규 채용자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1개월 이내에 검사 완료하도록 안내드리고요. 네 번째, 인부교직원 검사 팁입니다. 납가운을 입고 엑스레이 촬영을 해도 되지만 아무래도 임신한 상태이다 보니까 안내하는 저희도 조심스럽고 임신한 당사자분들도 굉장히 찝찝해하세요. 이 경우에는 객단 검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결핵 객단 검사를 실시하는 병의원을 찾기가 힘들다는 점인데 보건소나 인근 병의원에 문의하도록 안내해 주시면 돼요. 또는 산부인과 검진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막달 즈음에 출산 전 검사에서 체스트 엑스레이를 촬영해요. 만약 올해 안에 출산 예정인 임산부라면 산부인과 검진으로 엑스레이 촬영하는지 한 번 더 여쭤보고 이걸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안내 시 각 부서 담당자 정해주기입니다. 아무래도 방과 후 강사나 기타 외부 강사까지 모두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기간제 교원, 방과 후 강사나 기초학력 강사 이런 분들은 교무실이나 각 업무 채용 담당자가 채용할 때 안내해서 챙기도록 하고, 급식실은 영양사님이나 영양선생님이 안내해서 챙기도록 하고, BTL은 행정실에서 안내해서 챙겨달라고 한개 요청드리면 대상자 누락 방지에 도움됩니다. 교감 선생님께도 기간제 교원 채용 시 당해년도 채용 검진을 받도록 안내해달라고 요청드리면 서로 두 번 일하지 않아도 되니까 더 좋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걸 교직원 결핵 계획 내부 기한을 올릴 때 함께 작성해서 서류로도 남겨두고 있어요. 여기까지 교직원 결핵 검진 업무입니다. 어려워 보이면서도 검진만 시키면 되니까 간단해 보이기도 하죠. 실제로 업무를 해보시면 계속해서 전입, 복직, 신규, 휴직 등 교직원 변동이 생기고 12월 31일까지 검진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검진 안내할 때 모두가 바로바로 하고 끝내면 좋지만 늦게까지 안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안내가 나가야 되고 챙겨야 되니까 시간 소모랑 에너지 소모가 나타나더라고요. 써있어 얼른 하셔야 돼요 하고 애원도 해보지만 정작 늦게 하시는 분들은 별 생각 없고 업무 담당자만 애타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교직원 결핵검진 업무가 약간 애매한 업무예요. 학교 종사자는 2년마다 건강보험과 연계돼서 공단에서 직장 건강검진을 하고 있고, 직장 건강검진 대상자의 경우엔 해당 검진에 결핵검진이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로 결핵검진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어요. 이렇다 보니까 교직원 결핵검진 업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직원 건강검진 업무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교직원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도 나와 있듯이 요양급여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검진으로 건강보험, 공단의 업무죠. 교직원 결핵검진 자체로는 감염병 예방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업무를 할 수는 있겠지만 교직원 건강검진까지 1+1처럼 다가와서 마찰이 생기다 보니까 다들 처음부터 교직원 결핵검진 업무를 받는 걸 꺼려합니다. 저도 이 업무를 하면서 건강검진까지 떠맡게 되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저한테 직장검진 대상자 서류를 달라고 하시는 교직원분들도 많고,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인데 내년에 받아도 되냐, 어느 병원 가야 되냐, 이런 시덥잖은 문의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은 드렸지만 꼬리물기가 돼서 계속 문의가 저한테 들어오게 되고 이것도 하나의 업무 과중이 되더라고요. 교직원 결핵검진은 간단하게 보이지만 학교와 업무 스타일에 따라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99%의 보건선생님들이 결핵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1년간 무사히 마무리 지어봅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에도 많이 소문 내주세요. 다들 새학년, 새학기 시작 힘차게 출발해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